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눌 부분이 21일이죠. 예. 공수처가 출범했죠. 나홀로 출범을 했습니다. 예, 나홀로. 예.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 혼자 예. 임명이 돼가지고 아직은 검사라든가 예. 또 수사관 뭐 행정 인력은 조금 이렇게 뭐 급히 해놨겠죠. 파견을 예, 예. 받은 것 같은데 예. 나홀로 공수처가 출범을 했어요. 예. 그동안 정말 옥상옥의 수사기관이고 권력의 하수인 예. 또 권력을 옹위하는 게시트버거 같은 기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들은 정말 많았었는데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겠는데 네, 김진욱 공수처장의 얘기로 봐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 같은 그런 공수처는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일부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분도 주로 헌재에서 연구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권력의 압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닥칠 경우 하명 수사 뭐 이런 게 있을 경우 과연 버텨내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가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좋은 말은 했대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또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임명장을 주면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윤석열 총장한테는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더 좋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예. 아유, 제가 아까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말을 뭐 통합이란 말을 누가 못할 수 있습니까? 예. 말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아니 공수처 보고 있죠.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이런 생각 말을 할 정도면은 2차 공수처법 통과될 때 벌써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수처법 밀어붙이지 마라. 2차 개정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진정성이 느껴지죠.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 야당의 어떤 공수처장 그 추천권이라든가 뭐 이거 다 없애놓고 지금 와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게 과연 물론 대깨문들은 뭐 맞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중립적이거나 보수적인 사람들 들을 때 진정성이 전혀 없잖아요. 공수처도 우리가 걱정하는 게 물론 검찰의 강대한 수사 기소권을 견제해야 되고 이거는 맞다는 거죠. 예, 맞죠. 맞지만은 지금의 공수처로 이 검찰의 기소권, 공소권을 수사권을 제한한 게 맞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공수처의 그 수사 대상 자체가 너무나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검찰이 그래도 중립적인 검찰이 있다면 조사하면은 피해를 볼 집권 세력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수사가 대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 검찰이 지금 집권 측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이 전망을 보니까 집권 측이 피해를 입겠다. 이 수사로. 그러면 그걸 즉시 공수처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검찰 개혁이고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가?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공수처를 갖다가 절체면은 광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의 그 견제로 만들었다 했지만 결국 나온 결과를 보니 지금 집권층에 대한 호의 무사로 그렇게 했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집권층은 공수처가 잘한다고 칭찬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공수처가 왜 생겼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국회가 바뀐다면 폐지해야 될 기관을 봅니다. 폐지해야죠. 폐지해야죠. 물론 이제 또 그때 가면 그때 여권이 되는 또 집권당이 되면은 또 필요한 기관이 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집권해도 폐지를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기관을. 권력을 잡은 사람이 왜 폐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대검 중수부를 한 번도 폐지 안 하잖아요. 여권이 잡든 야권이 잡든 얼마나 이름만 바꾸죠. 특별 별동대 비슷하게 대통령의 하명 사항을 잘 이행하는데 근데 공수처가 지금 그런 기관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던 이 공수처는 어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그래서 이 공수처장 임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야권이 어떻게 여권 입장에서는 과도하다 할 정도로 견제가 들어오는 그걸 용인해 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립성을 이야기한다면 이해하지만 아니 여권이 마음대로
처장부터 다 임명하고 중립성 지키라 그러면은요. 이거는 뭐라고 해요? 우물에 가서 연못 구워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장에 대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자기들이 법 만들 때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했잖아요. 그렇죠. 야권한테 비토권을 주었기 때문에 야당한테 괜찮다. 공수처장 우리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 야당이 오케이 돼야 동의해야 된다고 해놓고는 그거 몇 차례 회의 연둥만둥하고는 야당이 뭐 공수처장 협조 안 한다. 그 선임에 그러고는 법싹 바꿔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때 공수처를 만들고 하는 게 그 정도로 시급했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공수처 생기기 전에도 검찰이 수사, 울산 선거 개입이나 원전 수사 다 했어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 야권이 비토권을 행사해가지고 공수처장이 임명이 늦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한테 좀 불리한 일이 생기겠죠. 계속적으로. 계속 원전 수사하고 탈원전 수사하고 하면 불안한 거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도 그렇게 법을 빨리 바꾸고 일방적으로 그다음 공수처장을 임명 진짜 지금 뭐 공수처장만 덜렁 있고 일반 직원만 좀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지금 원전 수사, 탈원전 수사하고 울산 개입 사건 있잖아요. 선거 개입 사건. 이게 지금 너무나 화급한 것 같아요. 지금 빨리 검찰에서 뺏어오지 않는다면 이거 검찰이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불안감을 느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은 뭐 수사 경험이 거의 없죠. 없는 편이지 없는 사람, 않습니까? 판사 출신이고 뭐 어디 특검에 가서 몇 개월 잠깐 나갔다니까 그건 뭐 가서 구경만 한 거고. 아니 저도 그 연수원 때 4개월 동안 검사 직무 대리했습니다. 그럼 저 공수처장 됐냐니까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차장하고 공수처 차장 그리고 검사들 지금 한 25명 안팎 23명을 뭐 채용을 한다는데 이 검사들이 경력도 10년 이상 수사 경험에서 그냥 그런 거 다 빼버리고 7년 이상 뭐 법조 경험 그런 거 필요 없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대부분 이제 민변 출신 로스쿨 나온 그런 젊은 친구들 거기로 검사를 했을 경우 과연 김진욱 처장이 말은 참 옳은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성찰적 권력이 되겠다. 또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의 편에서는 공수처가 되겠다. 말은 다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우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겠다는 게 공무원들의 뇌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관련된 특히 뭐 상급 이상 뭐 하여튼 정무직, 그다음 검사 판사 있죠. 그거 수사하는 거 옛날에 뭐 법꾸라지라 그랬나요? 우병우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판사들이 수사를 안 해봤지만 만일 수사 대상이 된다 할 때 자기들이 재판 다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 저도 수사를 안 해본 사람 아닙니까? 아까 4개월 검사 직무대리. 그렇지만 우리 의뢰인이 조사 받으러 갈 때 제가 수사 기록을 수천 건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요때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다 잘 알아요. 그러면은 수사받는 사람이 그 정도의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수사하는 사람 그보다 한 10배는 더 수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공격을 할 수 있지.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판사, 검사는 수사의 전문가인 검사도 있고 그다음 재판을 왜냐하면 초임 판사,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일은 거의 없어요. 적어도 부장 판사 이상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민변 뭐 몇 년간 그 변호했던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있죠. 검찰이나 이제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김진욱 그 후보 이제 처장 됐죠. 그 검찰청 그걸 안 받겠대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검사를 지원받으면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지. 또 제시키 관상이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경찰 이런 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가지고 검사를 수사하고 이러면 경찰 이번에 우리 여러 가지 뭐 그 경찰이 그 박원순 시장 그것도 보고 했지만은 이렇게 깔아뭉개는데 경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깔아뭉갠 도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이 시키는 대로 수사를 할 사람들이 하명 수사 그 대표적인 게 황운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울산 경찰청장 하면서 울산 선거 자체 김기현 씨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하명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검사의 어떤 독직 사건 하나 수사하는데도 한 명 수사하는데 검사가 한 5명, 6명, 1명까지 동원돼야 되는데 그럼 한 2사람 수사하면 맨날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뭘 수사할 것인가? 결국은 검사 파견 안 받겠다면 말 잘 듣는 경찰을 파견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아까 중립을 지키라 했는데 중립성은 보장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검찰과 관계도 견제와 상생의 관계를 갖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겠지만 또 요즘 관심은 1호 수사가 1호 그래. 윤석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추미애나 이성윤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두 사람이 하도 싸웠는데 너는 이쪽이 더 1호 수사. 추미애도 고발당해 있잖아요. 고발이 뭐 한두 건입니까? 예, 이성윤도 고발당해 있죠. 예. 예. 그러면은 중립적이다 말 들으려면요. 그 애매한 윤석열 총장 수사보다도 나중에 할 수 있겠죠. 해도 좋은데 우선 지금 현안인 예. 고발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에 결론 내면은 또 윤석열 밑에 검찰이 하면 또 중립성이 없다고 그럴 거니까 당신들 중립성이 그렇게 보장된다는 공수처에서 수사해라 이거예요. 네. 아무도 안 믿겠지만. 아니 윤석열은 자기 거는 거의 없고 뭐 처가 쪽인데 예, 자기 거라고 해봤자 채널A 사건에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던데 그 채널A 사건 자체가 지금 완전히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인 것으로 드러나 버렸잖아요. 윤석열 총장 징계 사건 직무정지 거의 다 벌써 판단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추미애가 여러 가지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럼요. 대출함에 연 걸리듯이 걸려 있어요. 아들 사건 고소고발건만 해도 20몇 건에다가 뭐 아들 사건 할 거 없이 뭐 걸려 있는 게 그게 1호 사건, 1호 사건.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추미애 기소하면요. 제가 앞으로 그 공수처 믿어주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공수처가 이렇게 졸속으로 어떻게 보면 출범을 했는데 사실은 출범해서는 안 될 기관이지만 그나마 예.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기가 얘기한 대로 예. 국민을 위한 공수처, 국민의 편에서는 공수처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만이라도 본인이 지켜주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한번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김진욱 처장이 있죠. 네. 전부 다 무슨 말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위한 그런 데 있죠. 이거는 있죠. 그 어떤 집권 세력,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집권 세력이 뜻대로 하란 말이 아니고 국민이 어떻게 맨날 그 수사 결과를 지시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양심과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하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지금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거기다 국민은 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국민을 말합니다. 안 왔다고 하면서 아주 내세우기 좋은 국민의 뜻에 대한 검찰. 저는 그거 자체를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뜻이라는 게 뭐 실체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면 되죠. 이게 국민의 뜻이라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부터 그다음 법무장관 되는 지금 집권층의 인사들부터 김진욱 처장까지 그런 아무 실체 없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검찰이나 공수처나 검사가 되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하는 공수처가 되겠다. 이건 난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윤석열 총장은 늘 그러잖아요. 법과 원칙, 예? 법치주의를 앞세우는 그럼요. 그런 헌법 정신에 따라서 검찰을 운영하고 수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 뜻이라고 그러면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인이 마음대로 해야 하는 그 사람들 뜻대로 안 하면 지금도 검찰의 수사 결과 몇 가지, 그다음 법원의 행정법원의 판결 몇 가지 나오니까 국민의 뜻이 아니고 개혁해야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그동안 뭐 여러 차례 검찰개혁에 의해서 검찰개혁 시즌2를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와는 집권 세력으로 보면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자기들은 윤석열이를 쫓아내고 검찰을 완전 손아귀에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얘기한 대로 지금 사법부도 정말 엘리트 법관들이 대거
사퇴를 하는 그런 탈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엑소더스가 진짜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탈출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에는 권력기관 개혁특위인데 이제 그건 국정원하고 경찰은 됐다고 해가지고 검찰개혁 특위로 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그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검찰개혁 시즌2에 원래부터 나온 얘기가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수사권을 완전히 회수를 하겠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 공소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기소청 내지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명칭을 조금 바꿔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특수수사청 지금 검찰한테 주어진 6개 그 분야가 6개 아닙니까? 그걸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수사청을 만들겠다는데 그럼 검찰은 뭐 있을 필요가 진짜 기소만 하는 거 근데 지금 검사가 2천 몇백 명인데 앞으로 공소권 유지한다고 법정에 맨날 앉아 있는 검사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이 수사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는 미국도 하고 있고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이거 한번 보자고요. 검찰이 지금 해방 1948년 정부 수립 후에 지금까지 수사했고 검찰 수사로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욕도 먹고 그동안 인권 침해 논란도 많았지만 그리고 그럼 경찰은 없었습니까? 인권 침해 논란이? 더 많았죠. 그게 이근환이로 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우리 해방 이후에 어떤 민주적인 제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그래도 법치를 하고 그런 대로 버텨올 수 있다는 게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법률 전문가인 검찰 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버텨왔어요.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어요. 저 인정합니다. 저는 그 현장 실무에서 검찰, 경찰이 수사할 때 얼마나 좀 인권에 무관심한 경찰, 검찰이 있는 것도 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있죠. 그러면 이 수사청이라는 걸 만들 때 중대범죄 그 사람들은 아주 인권에 인권의식 투철하고 이런 사람들을 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교를 만들어야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저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지금 뭐 개혁위원장인가 그런데요. 그런 걸 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왜 이게 주구장창 외치느냐. 결국 윤석열 제거에 실패하면서 거기서 못 이룬 한을 결국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시즌 2에 결국 이게 정말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제거 못한 데는 한을 이걸로 풀자. 너 검찰 그때 윤석열 징계했을 때 전국에 아주 지청에 있는 검사들까지 전부 다 반기를 들었잖아요. 너희들 아주 정신 못 차렸네 이거야. 우리가 힘이 이렇게 강대한데 이 정치권이라는데 감히 까불어. 어디다 대고 까불어. 이거를 갖다가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럼 맛 좀 봐. 검찰 너가 수사권까지 이제 없애버리겠어. 아예 6대 범죄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겠다. 법정에 가서 판사 밑에서 이렇게 수사검사는 제가 그랬잖아요. 검사들이 딴 데는 다 큰 소리 치는데 공판정 오면은 판사한테 공손해야지. 판사가 이거 좀 바꾸십시오. 공소장 변경하십시오.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사가 어디 가서 그런 말 듣고 어디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맛 좀 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가 여권 의원들이 어떤 헌법에 대한 지금 헌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없이 어떤 앙심에서 이렇게 됐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얼마나 후진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진심이 느껴지면 있죠.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죠. 약간의 뭐 정치적 동기 없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국민과 어떤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어떤 진심이 바탕이 되고 거기에 정치적 동기가 가미되는 건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어떤 복수심, 철저한 복수심, 앙심 위에서 내세우는 양념으로 아까 김진욱 처장도 그랬지만 국민을 위한이라는 걸 딱 양념을 좀 뿌려요. 후춧가루를. 그래가지고 아주 국민들한테 우리가 참 맛있는 양념을 뿌린 거니까 드셔보십시오 이거 한 건데요. 근데 실체는
국민들을 갖다가 그 전혀 무시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권 무시하고 공수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때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리고 헌법에 그 지금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개헌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도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수사검사들을 고리 이제 다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는 건데, 그 검사가 그 검사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뭐 검찰개혁 시즌2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쫓아내고 검찰을 완전히 권력의 손아귀에 못 넣은 것에 대한 그런 한풀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런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특수수사청을 만든다고 하지만 4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이 지나면 내년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못 만듭니다. 법으로 또 개정을 못 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떠들고 있는 것은 뻔합니다. 하나는 오선에 도움받기 위해서요? 검찰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권력비리 뺏어버려? 권력비리 이런 거 수사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뺏어볼 수도 있어. 그래갖고 자꾸 맞아요. 그거에 제일 네, 초점이네. 특히 정치인들은 지금 걸려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라임 옵티버스 무슨 대통령부터도 울산 사건이다, 월성 사건이다, 지금 여러 개가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겠다, 수사권 뺏어버리겠다, 뭐 검사들도 아이 우리도 톤다운 좀 시키지, 적당하니 좀 타협하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러고 나면은 또 쫓아다니면서 의원님 왜 이러십니까? 살려주십시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박범계 행정처장 보고 살려주세요 그러라고. 그러니까 검사들 쫓아다니면서 서로 먹고 사십시다, 살려주세요, 이 소리 하려고 들은 거예요. 역시 고 교수님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신 게 나오는데, 저도 아까 그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저는 이제 법적인 입장에서 보니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있죠. 아무리 이 정권하고 이렇게 서로 대결 국면을 가져왔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기본적으로 검사 아닙니까? 검찰 조직을 살려야 한다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지금 정권과 대결하고 싶어도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대검 간부들이 있고 검사들이, 이 사람들이 총장님 계속 나가면은 우리 다 죽습니다. 수사권 뺏기면은요, 이 검찰 없어집니다. 해체되거나 유명무실 됩니다. 총장님이 조금 숙여 들어가십시오. 이 말 하고, 그다음 윤석열 총장도 검찰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수사 안 하고 검찰 조직을 살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금 제2검찰개혁 내세운 사람들이 헌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알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윤석열, 우리 징계 절차, 직무 배제에서 우리가 비록 졌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항복해. 지금 이 항복의 이제 전 단계로 던지는 견제구라 봐야겠네. 그럼요. 이해가 갑니다. 특히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런 수라는 게 뻔한 데다가 사실은 이제 임기 말로 가게 되면은 과거부터 검찰이 힘을 씁니다. 권력이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검찰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칼이 쥐고 있어야 하니까. 요걸 이제 칼이네 이게. 정치권에서 자기들이 이제 과거 같으면은 과반도 안 되고 뭐 지금 뭐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말도 못 오는데, 지금 뭐 사실은 맘만 먹으면 하룻밤이라도 뚝딱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의회 이야기할 때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아마 지금 국회가 그런 것 같아요.